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8월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공사는 물론 양양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전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편의점 붕괴 사고의 원인은 바로 옆 숙박시설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이미 구착하면서부터 시공사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또 현장에 있는 감리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선 지하 벽체에 흙막이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멘트와 골재가 섞이지 않고 굳으면서 흙막이 벽체 사이에 틈이 발생했고 그 틈을 비집고 지하수와 토사가 지속해서 들어왔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지하 흙막이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땜질식 공사가 이어졌고 목표했던 완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이후 공사는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사고 예방 체계도 없었습니다. 지하안전평가업체는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고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집안 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를 내준 양양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양양군은 업체에 보고가 없으면 행정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거를 보고하게 돼 있는 그런 체계죠. 저희가 뭐 현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에 시공사와 감리사, 지하안전평가업체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무너졌던 건물은 지난 주말 모두 철거됐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인근 상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손실 보상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상권은 완전히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양양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앞으로 건축 허가와 안전사항이 철저히 관리 감독되도록 행정기관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안전과와 그 허가민원실에서 그 따로따로의 역할을 하면서 그 협업이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목지기 꼭 허가민원실에 TF에 꼭 그 인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낙산해수욕장 인근 지방 강도는 지하 18m까지 대부분 모래지반이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생활형 숙박시설과 비슷한 규모의 숙박시설이 10곳이나 더 들어설 예정이어서 치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 지역 건설 폐기물 업체들이 영업 정지를 받은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까지 맺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업체들은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고 수의계약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지만 동해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삼척 지역에서 발주된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의 입찰 관련 자료입니다.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발주건의 3분의 2가량은 동해 지역 2개 업체에서 낙찰받았습니다. 1억 원 이하의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은 보통 참여 업체를 해당 지역으로 제한하는데 삼척 지역은 인접한 동해 지역과 묶어 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참여 업체들의 제시 금액에서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동해 지역 2개 업체가 일관되게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는데 건설업계에서는 입찰 담합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이 두 회사의 내부 거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둘이서 항상 고점과 저점을 나눠서 쓰는 게 그냥 그 패턴이 지금 딱 보입니다. 낙찰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해당 두 업체만 참여하는 동해 지역 경쟁 입찰도 수상합니다. 하한가보다 높게 낙찰 가격이 결정된 건데 통상적인 경쟁 입찰에 비해 많게는 수백만 원을 초과합니다. 결국 동해 지역에서는 적정 수준보다 비싸게 건설 폐기물이 처리되며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입찰을 하려고 서로 상호만품이 난 거죠. 그렇게 관할시청에서 나오지도 않고 관할시청 사람들이 나쁘다고 봐야죠. 시에서 그걸 하나도 나와서 관리 감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동해 지역에서 처리된 건설 폐기물의 수의 계약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동해시에는 2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는데
한 개 업체가 압도적으로 수의 계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업체가 경쟁 관계에서는 한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는 건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공공기관 일을 더 많이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업체는 사기업 쪽을 더 많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관할 지자체마저 관리 감독에 소홀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의 여러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감사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안보 관광지 운영이 이틀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 관광지인 통일전망대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서 직원들을 철수시킨 뒤 어제부터 이틀째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또 철원군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과 인제군 DMZ 테마노선 탐방, 양구 두타연 등도 이틀째 관광객을 받지 않고 있고 접경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도 농사일과 상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고성군은 오는 11일까지 주민 안전에 필요한 민방위 대피 경보시설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와 고성 산간 지역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대관령은 영하 5도, 태백 영하 2도, 고성 2도, 속초 3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6에서 10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강릉 14도, 속초 12도, 태백 9도, 대관령 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밤 9시를 기해 속초와 고성 평지, 강원 북부 산지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응급조치 교육 현장을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멈춘 응급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먼저 구조자는 환자의 어깨를 두드려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지목해 119 신고를 부탁합니다.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심폐소생술은 가슴과 흉골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데 자세는 옆에서 봤을 때 환자와 가슴을 누르는 팔이 직각을 이루도록 합니다. 1초당 2번씩 속도를 유지하며 가슴은 5cm 깊이로 계속해서 누릅니다. 흉골 2분의 1 아래 지점을 누르면 되는데요.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꿈치만을 이용해서 압박 지점을 눌러야 합니다. 급성 심정지는 우리 일상에서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명을 살리는 첫 걸음인 심폐소생술은 연습을 통한 자신감과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그런 유사시에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만큼이나 자동 심장 충격기도 사용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공공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공항, 열차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필수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강원도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는 1,100여 대이지만 응급 상황 시의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생률도 올라갈 뿐더러 뇌 손상도 방지를 해서 이제 회복했을 때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이달을 집중 교육기간으로 두고 도내 18개 소방서와 소방학교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에 맞춰 강원도의 장애 학생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원이 건립됩니다. 어디에 짓느냐를 두고 유치전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역 특수교육계의 수건 사업이었던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9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특별비 등 630억 원을 들여 신경호 교육감 임기 중인 2025년까지 교육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특수교육원은 강원 장애학생 교육과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특수교육 분야 컨트롤 타워가 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가족들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짓느냐입니다. 신교육감의 출신지인 홍천이나 춘천이 지목되고 있다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원주권과 영동권에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원주와 춘천, 강릉 등 접근도와 활용성 높은 곳으로 정하겠다고 도교육청이 한 발 물러섰고 원주에선 본격적인 유치전이 시작됐습니다. 원주 학부모연합회는 강원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의 30%가 원주에 집중돼 있고 상대적으로 특수학교나 장애인 돌봄기관이 부족하다며 원주 유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주에 가장 많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해요. 특수학교도 이제 2개고, 이제 그 2개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 또 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도교육청은 연말까지 특수교육원 건립 도시와 중점 사업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에서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서명 운동과 함께 재능 기부 형식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섭니다. 유치가 성사되면 장애 학생들의 직업훈련 교육 강화를 위해 강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교육 연계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업 피해 보상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해경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건네받은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어업 피해 보상 용역을 의뢰한 강릉의 모 어촌계장과 용역 담당 교수, 용역 조사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보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업 피해 보상 용역 과정에서 피해 보상액이 부풀려져 17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고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차례 기각됐습니다. 강원도지사의 이영표 재계약 거부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FC 이사인 홍석표 강원대 교수는 팀 성적도 좋고 경영 실적도 좋고 팬도 좋아하는 대표이사를 교체할 명분이 없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따져보겠다며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강원FC 서포터즈 나르샤도 이영표 대표 연임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르샤는 도지사 면담 요청에 강원도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 서명지를 들고 강원도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선군 번영연합회가 오늘 성명을 내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처리약품 살포 계획과 도암댐 발전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번영연합회는 성명에서 도암댐 수질 개선과 갈등 조정에 관한 다자간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뒤로는 도암댐 발전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암댐을 방류하면 방류수가 정선 군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남한강이나 송천까지 흐른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수력발전소의 도암댐 발전은 2001년 수질오염 등의 논란으로 20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자치단체들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0명대 후반을 기록한 가운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